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 2부에서도 또 일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일본 현재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교수님하고 자주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쁘네요. 예. 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죠, 일본 현지에서도. 예, 그렇지요. 이것은 원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을 해놓고 명분을 만들어 왔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예. 그 일각에서는 일본 현지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미국의 중재 분위기도 있고, 또 일본 언론들이 아베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약간 기대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예, 아마 이것이 처음에는 참여연 선거용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본이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일관적으로 이것은 현재 아베 지지파들이, 특히 아베 정권 내에 강경파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거고, 예. 특히 올해 2월 달에도 저도 생방송 텔레비에 나갔을 때 신도 의원, 아베 최측근 의원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때는 두고 봐라라고 방송에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아베 정권 내에서 강경파들이 이 백세 리스트 제외까지 실행을 했다. 아마 그들에게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어제, 그제 이틀간 한국의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만나려고 했던, 지금 현재 자민당의 간사장을 하고 있는, 니카이는, 예. 그래도 자민당 내에서 친한파이고, 예. 아주 리버럴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왜 그러면 이분 밑에는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 이분 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력도 있으세요. 예. 그런데 아마 이분은, 출구 전략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강경파들과의 대립 속에서 아베 수상이 아마도 니카이 의원보다는 이 강경파들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 의원들과의 면담을 취소시켰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예,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일본을 좀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본 언론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라는 보도를 어떤 뉘앙스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교도통신을 시작을 해서 NHK까지 아침 가기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긴급 보도는 있었고요.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영향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보도는 하고 있지 않고 거의 사실 보도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오늘 국무회의에 있었던 발언을 예. 전달을 하면서 예. 오히려 한국이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내심으로는 한국 측이 이것을 크게 반발할 거고, 또 한국의 보복 조치가 어떤 것이 실행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종 여론조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적인 일본 국민 여론이 참여연 선거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나름대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국민들 여론에서도 50%가 조금 넘는 여론이 강경책을 써야 된다라는 지지율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내각도
아마 그 여론을 물론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그 여론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안보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 그리고 징용 재판에 대해서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일관된 논리로 국민들에게 여론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베 정권에 대한 이런 조치, 특히 미국이 중재안까지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지가 더 많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수님하고도 몇 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베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이 목표다. 지금 참여연 선거, 중의원 선거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연 선거 결과가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의원 3분의 1을 확정을 못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은 어렵다라는 논리가 더 많았는데 예. 일본에서는 이 참여 선거 결과를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부정 문제로 다 무마시켜 버리기도 했고 또 한국을 때리기로 하면서 참여연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빨리 부식시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베 그래도 이 내각의 강경파들과 또는 보수 의익들은 어떤 형태가 있어도 아베 수상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어제 중의원 참여연 일본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아베 수상이 인사말을 하면서 국가를 완전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실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가을 임시국회의 주된 쟁점을 헌법 개정을 위한 즉 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꼭 개최하겠다라고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걸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공 정책으로 지지파들을 결속을 하고 또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조 즉 일본은 무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존재를 할지 폐기를 할지 구조를 건들지 않으면 많은 다른 헌법안들을 개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다른 야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일단은 가을에 헌법 개정 심사위원회를 일단은 무조건 띄우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 개정의 시나리오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본이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수출을 규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국 수출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 직후에 일본의 주식이 좀 빠졌고 또 엔화가 굉장히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일본 경제에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베가 일본 시장이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걸 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은 듭니다. 아마 이게 장기화됐을 때 지금 지방 경제라든지 관광객이 줄어들고 또 한일 간의 불안정 요소는 주식을 동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아베 내각도 그것은 신경을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로 지금 중일 관계를 좀 밀접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협정을 맺기도 했었고, 예. 새로운 중국 요소를 지금 활용을 하려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 경제 내에서 한국과 워낙 밀접한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예.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아베 정권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을 우선시하고, 국민들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것에 일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국익을 현실적인 무엇을 가지고 국익이라고 이야기할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가 먼저 우선시되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방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리에 대하여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그렇다면 이것은 지소미아 폐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글쎄요. 어쨌든 일본이 모순을 만든 건 사실이죠. 예. 한국이 안전보장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이고, 그렇다면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건데, 서로에게. 예. 그렇지만 일본은 오늘 스가 관방장은 또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즉,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지소미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유지를 하라고 쐐기를 박아줄 거라고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조금 딜레마이긴 한데, 예. 미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면서까지 이 일본에게 강공 조치를 쓸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이것을 협상 카드로 다시 일본에게 교섭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론으로 일본이 만든 안전보장의 불신감을 한국도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활용의 용도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게 지금 28일까지 21일간 지금 공포기간 이후에 실행기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면 교섭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 여당의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오기영 간사님입니다. 오기영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민주당은 지금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일본의 경제 도발 또는 무역 수출 제재 이렇게 표현을 초기에 생각했지만 한국의 기본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한 예. 한국 경제 흔들기. 예. 그 결국에 한국 경제를 흔들므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기. 그래서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행위, 그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다. 자, 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성 위원이 우리도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의 도발 자체가 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하는데 아무튼 그 조치가 단순한 그 무역 일부 아이템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흔들기로 본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표현했던 게 수평적 대응을 하겠다. 또 종합적인 그 검토 속에서 정밀 지도를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대응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일 간에 앞으로 이제 전개될 다양한 그 측면에서의 대응들이 있을 텐데 그런 논의들과 고민들이 쌓여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일본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것도 있다. 지금 현재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가 또 따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포괄적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 1194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영향이 없는데 한 159개 정도가 영향이 있다. 예. 물론 159개 정도에서도 일부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부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 그에 따른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고 있다. 예.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경제 국제 분업 질서를 흔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했던 뭔가 이 정치적인 또는 이제 외교적인 또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예. 변호사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뭐 방금 이런 조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뭐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당정청이 올해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제도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예. 일본이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칩니까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194개 아이템이 있는데 1194개 아이템 중에서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수출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은 일본이 갑이 아니라 수입업자인 한국이 갑입니다. 그렇겠죠. 예. 오히려 대체 판매자를 찾아서 예. 대체를 해버리면 그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 상당수는 이후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예. 예, 한국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일본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카드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면 159개 아이템 중에서도 그것들이 다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별개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것 중에 밸류 체인이 있는 그 서플라이 밸류 체인 중에서 핵심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만약에 수출이 제한되고 그게 생산이 제한되면 결국에 일본이 한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흔드는 것이고 반도체와 관련된 전자제품 시장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전 세계 무역 질서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건데 그걸 일본이 의미 있는 카드가 될 것이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개별 아이템별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들의 주장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과거 수년 전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산업부에서 쭉 검토해온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이후에 이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이제 고민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보완된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체가 이루어지니까 그에 맞추어서 더 이제 좀 보완 작업을 해서 이 각종 기업들에 대한 에로센터나 예. 아니면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상황이 그 예. 수치적인 확보가 안 되는데 예. 일본이 그러면 150 몇 개 중에서 진짜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거냐가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그 기업들 민간 기업들 스스로 대응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점 자체가 아직 가셔야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슨 수출액이 얼마가 변한다, 수입이 얼마, 요건 예. 좀 섣부른 선택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근데 간사님한테 여쭤본 거는 지금 우리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경제에 무슨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이건 아니지 않냐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이해찬 그래서 이야기는 게 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것이. 당하지는 않을 거다. 예. 예,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게 결국 아베 정권의 이제 도발로 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본 소비자도 일본 중소기업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일본 정부 아베 정권만이 이 전범자처럼 낙이 낼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며칠 전에는 지소미아 관련해서 신중한 판단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저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외교안보 질서를 기본으로 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 기준을 갖고 있었고요. 예.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이나 한국의 다양한 이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신뢰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가장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 오기영 간사였습니다.